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씨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실전편 구름대 매매법 첫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구름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내용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멈추시고 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눈에 보는 구름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구름대에 대한 원전에서 구름대에 대한 내용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매매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 한눈에 보는 구름대 우리 입문편에서 배웠는데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입문편에 4, 5편 선행수펜과 구름대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 구름대의 양전환. 입문편에서도 얘기했었죠. 먼저 요 시점에서의 선행, 26일 앞으로 당긴 선행 스팸, 이게 구름대인데 이것이 양전환 된다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랬죠? 앞쪽 구름이 양운 진행하면 주식 상승 여력이 크고 주식 하락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양전환되면서 이후에 구름대를 돌파, 호전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사는 것을 고려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돌파 후 쭉 상승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쭉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선행구름대에서 요때 양전환되는 요 지점에 주가가 왔을 때 요 교차 시점에, 교차는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요 시점에 왔을 때 단기 고점, 조정, 매물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게 앞으로 당기고 현재고 뒤고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을 알려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랬을 때 이 주가가 이 매물을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어떻게 나오는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선행구름대의 음전환. 우리는 구름대를 볼 때 현재 내 구름과 앞 구름을 같이 본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쭉 오르다가 구름대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쭉 요때를 26일 앞으로 선행스팬을 봤을 때 선행구름대가 음전환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죠? 앞쪽 그룹이 음운으로 진행되면 주식 하락 여력이 크고 주식 상승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죠. 체크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여기 음전환돼서 상승은 제한적일 것 같아. 근데 좀 더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구름대 하단에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첫 번째 보셔야 되고 지지가 된다면 이거를 다시 뚫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주식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좀 더 개걸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차후에 요 다음부터 보시면 쭈루룩 하더니 결국에는 구름대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느끼다가 상승하려 하는데 이 음운 구름대의 저항으로 돌파를 실패하게 되면 결국 주가는 나 이제 하락할래 라고 얘기하면서 쭉 빠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말씀드린 음운 돌파 시에 구름대를 돌파했을 때 주식 매매 시 유의사항이에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름대, 음운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돌파하면 이길 단기 매물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강한지 센지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 이길 단기 매물 강도를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되고 구름대를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구름대 돌파 후 돌파된 음운상부 수평구간 매물 강도 체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운이에요. 근데 여기 돌파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음운상부에 이 수평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요 구간이 중요한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항. 매물이 이때 많이 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어떻게 견고하게 소화를 하느냐, 조정시.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상승하던 아니면 적게 상승하던 깨고 내려오던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걸 또 정리해보면 음운 돌파 후 만약에 기준선 있죠. 기준선, 전환선 말고 기준선의 지지가 형성되면 이렇게 이식 매물이 왔을 때 기준선의 지지가 이렇게 형성된 후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못 이기고 지우고 할게요. 못 이기고 이렇게 구름대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차 상승을 위해서 흐지부지 움직이다가 또다시 노리는 구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된 구름대 내 재지지는 경계 신호이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수평 구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전 구름대의 수평 부분의 지지의 저항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앉고 있어요. 내려앉고 있는데 여기서 이전 구름대 수평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는 구름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지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주가가 하락이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구름대 수평 부분을 만나면 지지와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바닥을 쫙 하락하다가 바닥을 찍고 급하게 상승을 하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전 그룹대 수평 부분이 있어요. 수평. 요 두 부분이 저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멍멍이가 운 좋게 여기서 주식을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급하게 올라요. 근데 일목균을 봤더니 이 수평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데 계속 못 이기고 있어요. 못 이기고 있으면 이 구간이 1차 목표값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거는 다시 하락으로 멈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구름대의 수평 부분은 지지와 저항 역할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가 바닥일의 구름대 상단의 힘이 좀 더 이제 복잡하게 가는데 간단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쭉 빠지다가 바닥을 만들고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주가가 반등을 해요. 구름대도 상향 돌파하고 양호한 상승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때 무슨 얘기냐면 요 주가 바닥일 때 구름대가 위에 있을 거예요. 계속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요 상단, 구름대 상단, 이 의미가 무엇이냐? 저항값 또는 1차 목표값이라고 해요.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갈 때 요 바닥의 구름대 상단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매물이 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거를 이기느냐 내려앉고 완전히 구름대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구름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이런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목표값, 1차적인 목표값이라고 보통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는 목표값이다. 저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천정일, 주가 천정일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주가가 쭉 상승하다가 천정 구간에 왔어요. 요때 아까랑 달리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가가 쭉 하락할 때 구름대도 하향 돌파하고 하락이 진행될 때 요때의 구름대 하단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지 역할을 해요. 여기는 지지받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단기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구름대 안에 들어갔어요.
이럴 때는 반등 후 구름대 저항을 돌파하느냐,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의 변곡이 돼요. 여기는 반등했지만 구름대의 저항으로 무너지면서 단기 반등으로 끝나고 다시 하락으로 가는 추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구름대 돌출 부분인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뾰족 이게 있어요. 돌출 부분에서 갑자기 쭉 올라가다가 쭉 빠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돌출 부분, 요거를 요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변곡점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도 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대에서 분명하게 돌출 또는 함몰 되는 부분은 당일 또는 향후, 단기간의 향후 변동성이 커지는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으니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이게 뾰족했는데 이게 변동이 커지면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진짜 요번에는 요 구간에서 변동이 좀 커지네 하면서, 참고하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하단이네요. 여기에 뾰족, 눈에 보일 정도로 뾰족 하는 게 나오는데, 돌출 부분에서 보시면 매물이 추되면서 상승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뾰족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했던 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흐지부지 방향을 못 잡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양한 사례를 본 구름대 매매편 2편입니다. 다양한 응용 사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응용포는 참고 정도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편 종합적으로 다 여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